네, 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디입니다. 32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많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야속하더라. 왜 이리 빨리 갑니까? 32주차. 떡은 서울에 줬는데 부산이 김칫국을 마시다. 네, 모든 정책들이 88 대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들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다 집중되어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 선거 전에는 부산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화명, 뭐 인근에 뭐 김해, 장유, 내외, 뭐 북부, 만더, 화명, 금고, 다대, 계금, 학장, 주례 이 선거 전입니다. 선거 전이고요. 선거 후는 요 손바닥으로 딱 덮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덮어보세요. 다 나가리입니다. 다 나가리. 예. 온통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더라. 근데 6억 이상 거래량 보면요. 거래량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상승의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고가 아파트 치고 나가는 현상. 서울이 갔으니까 나도 가자. 이 김치국 마시고 벌써 김치국 마시고 있어요. 벌써 김치국 마시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떡고물을 주워 먹는 것은 인천이거든요. 떡은 서울에 줬는데 떡고물은 인천 사람들이 주워 먹고 사실 부산이나 대구나 그냥 마른 침만 삼키는 형국인데 이미 이미 난 떡 먹은 것처럼 배부르고 김치국까지 마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예. 자, 올해 보금자리론 신세 같은 데 이거 계속 활용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정책 자금 다 투입돼봐야 40조다. 맥시멈. 그러면 그 수준이라는 것은 21년 정도 수준에 그친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에서 대출 일으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대출 많이 내고 있어요. 대출 안 내고는 집을 못 산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무튼 그 정책 자금의 역할은 별로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미 정책 자금 많이 투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김칫국을 마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계속 올리라고 이야기하죠. 내릴 때는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나왔어요. 시중 기준금리 대비 시중은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무튼 정책자금 금리도 올린다. 또 이 시그널을 또 누군가는 금리 올릴 거니까 지금 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부의 정책을 낼 때는 그런 것도 기대하고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딤돌 대출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부부가 대출금리 평균 3%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요. 불합리하게 따지자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나마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저금리로 돈을 밀어주고 전세 월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런 또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출의 작년에는 80% 특례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책자금 전체 대출의 80%에 올해는 요거 60% 정도 수준이군요. 그만큼 40% 수준은 나머지 빚을 많이 내고 있다. 빚을 많이 내고 있다.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빚을 많이 내서 사는 겁니다. 지금 빚을 많이 내서 사는 30대. 그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노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뭐 기초연금 주고 뭐 하지만 이걸로 생활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디딤돌 대출이 상반기 집행 실정이 15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2배에 육박한다. 2배에 육박한다. 실거주라는 명목하에 막 사는 거예요. 20년 막 고점 찍고 막 올라갈 때 빚내서 막 살 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더라. 뭐 실거주만 붙이면 뭐 빚 얼마라도 내서 집을 사야 됩니까? 뒷감당은 그 젊은 세대들이 다 해야 됩니다. 자, 쿠팡관리 댓글 링크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수 의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대구는 완전 버림받았습니다. 매물은 많은 상태에서 매수세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일부 거래되는 현상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벌써 이미 한 4개월 전부터 그 현상 계속 있었는걸요. 그러면 또 고가의 아파트들이 일부 움직이면은 또 중저가의 아파트를 또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또 투자를 해놓은 분들, 또 이미 거기는 또 김치국 마시고 있어요. 자, 오로지 떡고물을 주워 먹는 것은 인천이더라. 인천이다. 전국이 저는 늘 동조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탈동조화를 꿈꾸고 나홀로 탈출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이 보입니다. 얘는 떡고물 좀 주워 먹었습니다. 떡고물 좀 주워 먹었어요. 떡고물 부산까지 안 내려오네요. 자, 낙폭 부산 요거 지난주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2 111주 하락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점점 보합으로 오고요. 또 플러스를 구경하는 시간들이 아마 조만간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한번 바뀌면 그쪽으로 쭉 간다. 또 이런 분위기를 또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잡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 대구. 대구 한 3개월 정도 플러스 구경했어요. 3개월 정도 플러스 구경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들떴어요. 들떴어요. 자, 방향이 드디어 바뀌었다. 오랜 기간의 하락을 멈추고 드디어 방향이 바뀌었다. 근데 웬걸 3개월 차나에 그쳤다. 부산도 혹여라도 플러스 구간이 또 나타난다면 3개월 차나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하고 또 오른다고 또 분위기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전세 가격은 평균 2억 3천 수준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급변동 없어요. 전월세 시장에 급변동 없다. 물건이 충분하니까. 신고가 비율 근래 들어서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입주했던 아파트들 지금 24년도에 거래가 되면서 거래 가격 했다면 신고가입니다. 22년 가격이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신고가라고는 하지만 그 신고가의 오름폭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오르고 이런 식. 자, 주간 거래량 김치국을 마시려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죠. 네, 부산도 600건대에 달하는 거래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년보다 낫나요? 작년 거래량 수준이 600건 수준 분위기 좋을 때 나타났는데요. 그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도 인천이랑 와리가리 비슷했거든요.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인천은 확 치고 나가고 부산도 그 뒤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도 끼워줘 요런 모양새. 하지만 떡은 누구한테 줬나요? 다 서울 경기도한테 다 줬는걸요. 그래서 선취매를 했을 때 야, 내가 먹을 구간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정부에서 이 부산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한동안 플러스 나타나고 폼 잡고 좋다 했습니다. 좋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막 부산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런 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쳤거든요. 부산도 혹여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인천이 가능성이 더 높지 부산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 현재 모습이에요. 점점 탈동조화를 꿈꾸고 있고요. 아무튼 부산의 거래량 올해 최고 거래량이 2,3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었는데 7월의 거래량은 2,600건 정도 나타납니다.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 거래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해줘야 됩니다. 폭발의 원동력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더라. 부산 거래량 많이 늘어난다 하죠. 인천 보시겠습니까? 인천은 벌써 3,000건대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부산 대구는 올해 최고 거래량을 못 가고요. 광주도 올해 최고 거래량 안 되고 대전 고만고만 명명 유지. 울산도 올해 최고 거래량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이 많이 빚을 내 가지고 7월 달에는 뭐 주담대가 7조 늘었다 그랬나요? 그마이 많이 빚내 갖고 하는데도 이 시장을 자산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그럼 더 많이 빚내 가지고 더 많이 들어 올리면 되지? 하여튼 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려낸다 치면은 뒤에서 서서히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서히 왜 전부 다 빚 갚아야 되니까 어딘가에 부러지는 구석이 나오면 또 그것이 집값 급하게 던져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요 내용 말씀 많이 드려서요.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가장 안 되는 동네는 경상도. 정말 버림받았습니다. 야, 이거 떡고물 하나 날려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그럼 부산은 전세 거래는 좀 되는 편, 한 중간 정도 치기는 됩니다.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인천 거래량 보십시오. 이 초록색 불 들어와 있잖아요. 활발하거든요. 움직임이 활발하거든요. 부산 중간 정도의 거래량 되고요. 매매 매물 부산. 딴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요 근래 들어서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넘사벽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능가한 지 오래됐는데 대구와의 이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격차가 지금 한 7천, 2천만으로 환산했을 때 수치는 7천인데 그 이전까지는 대구가 앞섰거든요. 부산은 늘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수년 동안 대구가 인구 대비 매물수가 부산을 앞지르고 있었는데 부산이 점점 달아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부산 분위기 좋아질 때는 저 뭐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고 막 이랬는데요. 그 KTX 타고 내려올 것도 없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서울 사람이고 뭐 추가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천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이래 소외받습니다. 예, 지방이.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자, 전세 시장 뭐 조금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부산의 매물은 지금 대구 다음으로 많은 그런 상태. 물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숫자. 이게 부산이 1위네요. 100채의 집이 있으면 시장에 매물로 6개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매물 제일 많네요. 여기 얼마 전까지는 대구가 매물이 제일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부산 네, 아파트 93만 개 중에서 93만 개 중에서 아파트 아까 매물이 몇 개였던가요? 5만여 개 됐던가요? 이 숫자를 다 외워주고 한 5만 5천 개?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말하는 저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5만 5천 개 맞았네요. 93만 개 중에서 5만 5천 개 매물로서 아파트 개수 대비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딱히 뭐 김치국 마실 만한 그런 상태로 느껴지시나요? 네, 아까 5.5만 개 요 정도 수준이에요. 비율로 나타내면 요 정도 맞죠? 요거 비율로 나타낸 숫자거든요. 부산 사람들 집 팔고 싶어 하네. 네, 시청 감사합니다.